프란체스코 교황께서 이 땅을 다녀가신 지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교황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남겨주신 메시지를 읽어내느라고 지금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윤학 가톨릭 다이제스트 대표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남혜경 성가정 입양원 원장 수녀님을 좀 전화로 연결해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인 입양아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남혜경 원장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남혜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막바지인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기들하고 차례도 지내고요. 네. 그리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조용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추석 연휴 지금 막바지인데 남은 기간 풍요롭고 좀 넉넉한 한가위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명절 때 입양원의 모습이 좀 쓸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가요? 예, 많이 쓸쓸하지요. 네. 우선은 그 사무실 직원들이 다 휴무에 들어가고요. 예. 예, 아가방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하고 저희 수녀들만 아기들을 돌보게 돼요. 네. 예, 그리고 평상시에 봉사를 와주시는 분들도 네. 명절이라 주로 이제 가족들과 지내시기 때문에 네. 예, 봉사자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네. 예,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오히려 저희 아기들은 밥을 먹는 시간, 잠을 자는 시간, 놀이 시간 이런 부분들에 인력이 부족해서 네. 예, 오히려 더 많이 울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가족들 품에서 또 정겹게 지낼 수 없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네. 예, 저희들 입장에서 아기들을 볼 때 더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네. 수현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네. 성가정 입양원 하면은 뭐 국내 최대의 가톨릭 입양기관이고요. 네. 성가정 입양원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성가정 입양원은요. 네. 1989년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신 국내 입양 전문 기관입니다. 네. 예. 저희가 설립된 지 24년이 돼 가는데요. 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희 가톨릭 교회 내 신자분들조차도 저희가 국내 입양만 하는 전문 기관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기관은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80년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성행했던 낙태를 예방하고 네. 그다음에 생명을 존중하자는 의미 그리고 해외로 많은 아동들이 입양되고 그리고 해외에서 입양되어서 불행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예. 우리 아기는 우리 손으로 키우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네, 저희 기관을 설립을 하셨고요. 네. 2014년 현재까지 약 2,700여 명의 아동이 네. 국내 가정에 입양되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2,700명이 지금 입양이 됐군요. 네. 현재 있는 아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59명의 아동이 있고요. 네. 예. 입양을 준비하면서 미리 가정 체험을 가 있는 아기들과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도움이 좀 필요하고 입양 대기 기간이 길어질 네. 조금 건강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또 위탁 가정에 가 있고 그래서 지금 원 내에는 39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입양 준비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되죠. 네네.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정 체험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입양 절차가요? 네. 우선 초기에 네. 전화나 인터넷 상담으로 입양에 대한 문의가 이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초기 입양 부모 자격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분들과 함께 내방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6회에서 7회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예. 그 상담을 통해서 부모 자격이 건강상의 문제, 그다음에 심리 정서적인 문제, 뭐 인성적인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어떤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그 시기에 따라서 아동을 저희가 결연을 하게 되고요. 네.
그 결혼된 아동이 가정으로 가서 이제 체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정 체험을 안정적으로 하고 부모와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이 없을 때, 예, 그 준비된 서류가 가정법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예, 가정법원에서 충분히 검토 후에, 예, 양부모를 신문하고 난 후에, 허가 판결을 내려줍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허가 판결을 받고 난 후에, 그 입양 대상 아동을 양부모의 호적에 입력하게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관에서 입양식을 실시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입양 절차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총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여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요. 예. 예, 남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 한 4개월에서 7개월 정도까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아와 남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아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대기 기간이 길어져요. 네. 왜냐하면 그 국내 입양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아 신생아를 중심으로 입양을 선호합니다. 아, 남아보다도 여아를 좀 선호하는군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 남아 선호 사상이 아직 많이 남아있던 초기부터도 네. 입양에 대해서는 여아 신생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남아들을 입양하는 것을 좀 꺼리는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네. 수녀님께서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다양한 성가정 입양원에 이제 원장 수녀님으로 계시니까. 네. 우선 제일 첫 번째 부분은요. 네.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진 않으시지만 혈통주의가 굉장히 뿌리가 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혈연이 아닌 아들이 네. 우리의 대를 잇고 예, 우리 집안의 그 유산을 분배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네. 요즘에 네. 유산 분배는 뭐 딸이나 아들이나 뭐 다 똑같은데요. 예, 똑같은데도 네. 어떤 사례들을 볼 때 예. 그 양부모가 돌아가시고 많은 재산을 남겼을 때는 그 주변의 친척들이 그 재산을 입양된 예, 자녀에게 주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초기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키우기가 어렵다. 네. 그리고 성장 후에 생부생모를 반드시 찾아간다고 하더라 하는 어떤 이런 편견들과 예,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좀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것들은 어떤 편견이고 고정관념이죠. 네, 그럼요. 네. 그 지난달에 방한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요, 그 꽃동네 네. 희망의 집에서 이렇게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좀 어루만지던 그런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수녀님께서도 보셨죠? 네, 저도 봤죠. 네. 저도 꽃동네에 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모습을 뵈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찡했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아기들도 교황님께서 저렇게 만나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네. 또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교황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순수하고 진실하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 또한 일상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항상 저렇게 친근하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진실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그 교황님께서 하시는 행동 중에서요. 네. 자신의 손가락만 빨고 있던 한 뇌성마비 아기에게 교황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을 빨리시던 이렇게 모습. 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기도 했었는데 네. 입양기관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만큼 이런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떤 돌발 행동이 좀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그 순간에 이렇게 울컥해서 눈물이 좀 솟구치고요. 그랬고요. 저분은 어떻게 저런 어떤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시고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저렇게 아실 수가 있었을까. 예. 예, 오랫동안 아이들을 보살피고, 그 다음에 어떤 아동에게 필요한 이론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쉽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아동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친근함과 사랑, 그리고 아동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민감하게 알 수 있는 분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교황님은 어떻게 네. 그런 부분들을 저렇게 몸으로 체득하셨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했고, 네. 더욱더 존경스럽고, 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랬지요. 네. 궁금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궁금증을 좀 푸셨나요? 네. 아니요, 못 풀었어요. 아직도 못 푸셨어요. 네. 네, 다음에 직접 뵐 기회가 있으면 꼭 여쭤보려고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뭐 요즘 편지를 써도 교황님이 또 편지를 다 보신다고 하니까 편지 예. 한번 써보시죠. 네. 편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입양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한동안 좀 안고 있었죠? 네. 요즘은 좀 어떤가요? 예전에는 전 세계에서 해외 입양 1위였고요. 네. 요즘은 OECD 가입국 중에서 이제 1위죠. 네. 예.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해외 입양, 예, 가입,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2003년까지 약 2,300여 명의 아동을 해외로 보냈어요. 네. 근데,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의가 제기됐고, 네.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2007년부터 해외 입양 쿼트제를 도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국가가 해외로 나가는 그 해외 입양 아동 수를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이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네. 그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난 2013년에는 그 해외 입양 아동이 240여 명으로 지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나 이제 제도가 정착된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입양 특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국내 입양이 다 위축이 됐습니다. 위축이 그래서 됐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영향이 있고요. 2012년, 2011년, 2010년까지는 약 1000명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외도 국내도 법과 제도가 변경되면서 입양이 위축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 아이들이 제대로 가정에서 보호되거나 해서 입양을 원하는 아동이 줄어든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양특례법에 어떤 조항이 좀 문제가 되고 있나요? 우선은 가정법원에서 네. 양부모 자격을 허가하는 부분에서 입양 절차 진행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본인들이 양부모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법원의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아동들의 인권과 복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네.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입양을 하는데 주저하는 부분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불법 입양으로 또 빠져나가는 인구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수녀님께서는 지금 그 법을 좀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법을 어떻게 개정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요. 예. 지금 현재 만든 법이 지향하는 바를 실천적으로 아동수를 위해서 제대로 실행해 가기 위해서 법적인 보완, 그다음에 법을 실행하는 어떤 방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가정법원에서 입양 전담 법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법원의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서 입양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절차 진행이 너무 늦고요. 그다음에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 그다음에 입양을 보내고자 하는 생모에게 모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리는데 여러 가지 제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이들을 입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미혼모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거, 네. 그다음에 학교로 복귀하고 가정으로 복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네. 다른 대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입양법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는가 아닌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입양 문제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네. 입양 문제 이외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같이 해결이 돼야 네. 입양이 좀 활성화가 되고 그런 어떤 시선도 좀 좋아질 것이다. 그런 네. 말씀인데 지금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보다는 좀 많은 상황이죠? 네. 해외 입양보다는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많습니다. 네. 근데 해마다 좀 어떻습니까? 추이가요? 지금 아마 입양특례법이 안정이 되고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해외 입양 수는 네.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국내 입양이 그만큼 원활하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어떤 사회 입양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국내 시설에 보호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해외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헤이그 아동 협약에서도 아동이 시설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해외 입양을 통해서라도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좋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결국은 뭐 그 국내 입양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요. 예,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입양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영화들과 또 입양을 원하는 어떤 부모 간에 격차가 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우선은 여아 신생아 중심의 입양 선호 문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양부모 자격이 강화되었는데 그 강화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네. 양부모들이 입양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고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방법적인 면도 반드시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입양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도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요즘에는 보니까 뭐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입양에 적극 나서면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예. 반대로 우리 사회가 자신들과 다른 부분, 그다음에 다른 문화, 다른 가족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낙인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예. 그리고 드라마나 어떤 방송 매체에서 출생의 비밀과 입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드라마나 방송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소수의 그 연예인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입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 저변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편견이 또 증식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가 인식 개선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현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네. 한쪽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루고요. 또 한두 명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입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묻히고 마는 거죠. 네네. 입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입양 가정에서 적응하는 일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새로운 가정이 이렇게 안정을 찾을 때까지 입양 후에 어떤 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저희가 네. 저희 입양을 진행하는 그 사회복지사들끼리 네. 입양은 종결이 없는 케이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입양 후 사후 관리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나 그 1년은 초기에 양육 코칭을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아동과 부모가 서로 적응할 수 있는 돕는 최소한의 시간이고요. 실질적으로 일생 주기 동안 그 입양 가족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교육과 지원, 지지가 사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평생 그 가족과 동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입양인과 입양 부모, 그다음에 입양인의 형제들 모두에게 이제 필요한 어떤 지원과
지지 그리고 상담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장애아들에 대한 입양은 좀 더욱더 어렵죠? 네, 많은 경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영유아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야 될 만큼 예. 사실 장애아 입양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네. 네, 그렇지만 2년에서 3년 사이에 꼭 한두 차례씩은 장애아들이 입양된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기관에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된 아동이 약 56명 정도가 되고요. 예. 예, 그 아동들은 이제 입양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간 내에서 보호하기보다는 위탁 가정에 이제 보내서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야지 이제 초기에 조기 교육이나 조기 치료를 또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사랑의 부모라고 하는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하는데요. 그 사랑의 부모님들이 아동을 키우면서 병도 들고 그 아이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생겨서 입양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입양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끝으로 네. 혹시 입양을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다면, 네. 최종적으로 마음의 결정을 할 때 어떤 점에 좀 유념하면 좋을지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할 때는 축하한다고 인사를 하고요. 예. 입양을 했다고 하면 좋은 일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요. 네.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입양인식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입양은 사실은 자선이 아니고, 부모의 욕구와 필요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네. 모든 생명은 정말 존엄하고 소중하며, 그러한 한 생명을 내가 자녀로 받아들인다 하는 그 마음으로 입양을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러나 과연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양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러한 고민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입양에 대한 인식, 부모로서의 역할과 자격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시켜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저희 기관을 찾아주시고 네.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만나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혹시 네. 생각이 있으시다면 성가정 입양원으로 바로 네. 연락을 주시면 지금 남혜경 수녀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안내도 하고 많은 대화를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남은 연휴 네.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가정 입양원의 남혜경 원장 수녀님을 만나봤습니다.